자신을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주목하십시오. 오은영 박사가 전해주는 유아학습법 제2탄. 부모가 정말로 유아하게 아이들 공부시키면서요,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이 있거든요. 과연 현명한 부모가 유아학습에 대처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늘 아이는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늘 100이 아니면 늘 뭔가 잘못한 것 같죠. 그래서 자신감을 잃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유아학습법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시간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겨울방학 특강 유아학습법 두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강 주도해 주실 오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송 나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요. 네. 근데 지금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유아기 때 아이들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참 걱정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건데요. 아이의 첫 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이 언제인 줄 아세요? 평균 33개월이에요. 네? 평균. 빨리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영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 중에 93.3%가 학습을 시키고 있대요. 93.3%.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도 공부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쵸, 선생님?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가르쳐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네. 어떻게 뭐 공부를 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마다 발달의 약간 속도가 다르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도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기본 중요한 이론적인 접근, 그다음에 어떤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건 있지만 그것이 아이들한테 적용이 될 때는 우리 아이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유연성을 갖고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또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아이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기 공부는 사실 이 공부로 모든 밑면에 깔려있던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 관계 문제도 나오는 거고 대화법이 잘못돼도 그걸로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유아기의 공부는 부모 자녀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빨리 선생님 네. 뵐게요. 예, 말을 더듬네. 네. 너무 정말, 놀라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어려운 영유아식의 학습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오은영 선생님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아이의 공부로 고민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준 오은영 박사의 겨울방학 특강 제1탄 유아학습의 모든 것. 첫 번째, 잘 놀아라. 놀이를 할 때 이미 어떠한 진도가 있고 평가의 과정이 있다면 이거는 이미 놀이가 아닙니다. 근데 엄마들은 놀이의 진도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와 놀 때는 평가와 진도가 아닌 정서적 교감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두 번째, 한 번에 하나의 목표를 가져라. 공부의 과정에서는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특히 유아기, 초등 저학년 때는 한 번에 학습 목표를 하나만 정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유아기 때의 지나친 학습은 오히려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주어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안 돼는 기회를 안 주는 안 돼인 거죠. 그거는 줄여가셔야 돼요. 무조건 안 돼를 외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문제 행동을 고치는 기회를 주세요. 네 번째, 교육 가치관을 가져라. 아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을 잊지 않도록 부모가 일관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은영 박사가 전해주는 유아학습의 모든 것 제2탄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많이 노력해 보셨어요? 네, 어머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노셨어요? 네. 네. 근데요, 우리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열심히 잘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가 정말로 유하게 아이들 공부시키면서요.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오늘 들으시면 내가 그러는데 이렇게 찔리는 분 참 많으실 거예요. 네, 아이들의 뇌는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에 입력을 시켜서 이것을 해석하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발달을 해나갑니다. 사실은 외부의 정보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집이 너무 깨끗하다. 정리정돈을 너무 강조하는 이 집에서 자라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가끔 보면은요. 놀고 나면 정리하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정리 중요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요. 언어 능력, 인지 능력, 정서 능력 이런 것처럼 정리력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는 거는 어떤 것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주 쓰는 거는 금방만 손에 닿는데 둬야 될 거고 또 무거운 건 밑에 내려놔야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것이 아주 이게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발달시켜 나가는 좋은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거죠. 아이가 조금 놀면 치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아이하고 잘 못 놀아주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집안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스마트폰 같은 걸로 찍어와 보라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싱크대와 하루 종일 전기청소기를 들고 있더라고 엄마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일을 하면서 아이한테 지시를 해야 돼요. 이거 하면서 빨리 이거 치워. 또 이거 설거지하면서 빨리 그림 그려. 이래야 되니까 사실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치우기도 하고 또 정리도 해야 되는데요. 혹시 내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엄마는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아이들은 원래요 어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뇌가 아직 충분히 발달을 안 해서요. 정리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가르쳐야 되긴 하는데 제가 드리는 지침은 실컷 노세요. 그래서 주말 같은 데는 오전에 한번 놀면 되게 점심 무렵쯤 되면 그때 한번 치우세요. 근데 치울 때도 같이 치우자고 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놓은 건 네가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이렇게 보면 동생이 놓은 것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겨. 억울해갖고 싫어. 뭐 이건 내가 놓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같이 치우자고 하면 돼요. 자, 같이 치우자. 근데 엄마가 좀 이만큼 할 테니까 너는 어디 부분을 할래? 너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가 요만큼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일단 허락해 주시고 다 하고 나면 좀 더 도와주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애가 싫어. 난 내가 정한 거 다 했으니까 너 놀 거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많이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거 다 치워. 그러면 애가 이건 내가 어지른 거 아니라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또 엄마들이 뭐라 그랬냐. 한 번에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데 너 동생이 좀 놓은 걸 좀 치워주면 네가 어때서 그래. 뭐 이러면서 또 야단을 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동생이 어지른 거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그럼 요건 내가 동생 보고 치우라고 할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잘못하면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강조하는 엄마일수록 잔소리가 많기 쉬워요. 그죠? 자, 그러면 잔소리는 누구나 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네, 저도 엄청 싫어요, 잔소리. 자, 그런데 이 잔소리를 자꾸 하면 아이가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절대 안 그래요. 아마 어머니 어리시죠 그러셨나 보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는요. 잔소리를 받아들이는 뇌와 스스로 생각하는 뇌는 부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잔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요. 그쪽 뇌만 발달해요. 그리고 잔소리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건성 대답. 영혼 없는 대답. 알았어. 예.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이거든요. 그런 대답하기 쉬워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의존적이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못하는 아이로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른 걸 치울 때도 아이한테 야 빨리 치워. 너 혼난다. 엄마 좀 이따 와볼 거야. 이게 잔소리고요. 치우게 가르치시려면 아이한테 이리 와봐. 그래서 이렇게 그 어지러 놓은 걸 보게 하셔야 돼요. 한 발 물러서서 아이한테 한번 봐봐.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가 치워야 돼요. 그러면 같이 치우자.
근데 어려운 건 엄마가 도와줄 거야. 너는 어느 부분 해볼래? 그럼 아이가 뭐 저는 이거 올려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고 치워. 네가 어지는 거니까 네가 다 치워. 혼난다 너. 거기다 한술 더 떠요. 너 이렇게 안 치우면 다음에는 못 놀게 할 거야. 내지는 치우고 놀아, 치우고 놀아, 치우고 놀아. 이러니까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치우는 게 괴로워서 놀질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어지르질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질러서 치우는 것도 못 가르치고 마음 편안하게 자유롭게 놀이도 못 해보고 엄마는 계속 잔소리쟁이가 되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치우는 과정에서 억울해. 뭐 아주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정리하는 걸 가르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가 지나치게 아이한테 깨끗한 집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치우느라고 늘 시간이 모자라서 아이하고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조용한 집들이 있어요. 너무 고요해요. 그래서 집이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정적. 그러면 아이가 일단 언어 발달이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걸 통해서 언어가 발달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말수가 없거나 엄마 아빠가 너무나 과묵해서 조용한 집이 있어요. 이런 집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는 부모는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창피한 거를 좀 극복해내야 돼요. 애들하고 말할 때는 뭐 재밌게도 해야 되고 율동도 해야 되고 개다리 춤도 춰야 되고 사실 부모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극복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돼야 모든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서로 꼭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헐뜯는 말. 그리고 꼭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비난하듯이 그리고 그 비난의 도를 넘으면 모욕을 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맞아요. 네, 그죠.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네. 네. 예를 들어 너 당신 너무 애 다그치지 마. 뭐 지금부터 공부를 시켜.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걸 받아서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는 당신은 언제 붙들고 가르쳐보기나 했어. 그러는 시간에 회식 한번 줄이고 나 같으면 집에 일찍 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비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욕으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그래서 당신 집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 하나 있기나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꼭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언어를 통해 배우고 말을 통해 오해를 풀고 말로 천냥빚을 갚고 말로 모든 충고와 지도를 받아들이는데 일단 가장 편안해야 되는 집안 내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헐뜯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누군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걸 받아들이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로 아이들은 가장 앞으로 중요한 공부를 해나가는 첫 단계 기초를 말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쓰는 말, 의사소통 방법, 대화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부부간에 헐뜯는 대화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정말 아이들 습관 중에 정말 습관이 들면 큰일 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네. 이게 하여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 가끔 이제 밖에 나가면 이 유아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정말 잘 다루어요. 네. 그러면 어른들이 내지 부모들이 흐뭇해해요. 막 애가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막 이래요. 그러면 속으로 언젠가 얘가 나를 만나러 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시는 회사에서는 절 미워할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빠르잖아요. 정보 분석이. 근데 공부는 사실 지루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공부는 날이 갈수록 태산이에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똑같은 방정식도 제일 처음에 배울 때와 점점 더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 알았다고 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그 과정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이겨내고 지루함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지루함을 정말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도 뭐 한 화면을 10초 이상 잡으면 타닥 다른데 틀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계속 뭔가 바뀌거나 재밌지 않으면 지루한 걸 굉장히 싫어하고 책도 그림이 많고 막 만화같이 이렇지 않으면은 하얀색 그 지면에 검정색 글자가 이렇게 있는 거는 너무너무 지루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통해 듣거나 그다음에 인터넷 댓글을 통해 얻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그 부분에 그 분야에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그 책으로 된 걸 갖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너무 지루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가장 이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는 거는 정말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은 꼭 필요할 때 씁시다. 네. 나머지 시간에는 손에서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네. 자, 그러면서 꼭 들여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책을 보는 습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유난히 책을 안 읽는데요. 정말 그렇대요. 그러니까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이 역시 부모가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가능하면 책상에 앉아 있고 TV를 가능하면 꼭 볼 거 이외에는 끄고 책을 자꾸 보면 아이들도 부모 옆에서 책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공부를 잘 시키는데 가장 비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고등학교, 대학 가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뭐 국어 같은 거 막 논술 보내고 막 고액 과외시키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을 꼭 기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습관 중에서도요. 일상생활에 매일 규칙적인 습관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어떤 엄마들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아주 끝까지 절대로 변화 없이 지키게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일관되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 있는 양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큰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일관성이지 어떠한 한 가지 정해놓은 방식을 변함없이 고수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고집스럽게 본인의 방식을 아이한테 얘기하다 보면 아이가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잘 듣는 아이예요. 모범적인 아이라는 칭찬은 받을 수는 있지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 틀을 깨고 나가서 창의적이어야 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그릇이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엄마의 방식을 너무 고집을 하면 아이가 그 틀을 깨고 나가는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큰 원칙은 지켜나가지만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엄마들 마음속에 아유 선생님 언젠 또 일관되게 하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유연성 있게 하라 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늘 엄마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엔 애를 세수를 시켜서라도 숙제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이가 어리니까 이 시간에는 잠을 재우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그 판단 과정을 아이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숙제는 중요한데 이 시간에는 잠을 자야지. 그래야 내일 더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자자. 그렇지만 네가 숙제를 미루고 안 하는 건 문제야. 내일은 고쳐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또한요. 부모의 태도 중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엄마 중에는요. 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엄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어떤 애는 해도 너무하게 말 안 듣고 느려 터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들이 애를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 임무를 빨리 마쳐야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니까 자꾸 빨리라고 해요. 근데 빨리 이것이 잔소리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잔소리 중에 하나예요. 빨리라고 하는 말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아이가 그것의 중요성을 생각도 안 하고 빨리라는 말이 나오면 반감을 갖고 더 그 말을 안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이게 늘어져 있으면 차라리 엄마가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게 낫습니다. 사실 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거면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특히 아침에 유치원 가는 등교, 등원 준비가 너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엄마가 5분 후에 와볼 테니까 빨리 너 좀 세수해. 그러면 애는 이제 뭐 욕탕에서 물을 튕기고 거울을 닦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엄마 소리 지른다고요. 너 안 했어 이렇게. 이제 애가 울고 나 그럼 유치원 안 가 뭐.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쁜 아침 시간에 그 시간에 스스로 하는 것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는 거는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굳이 그 아침 시간에 늦지 않게 유치원을 가야 되는 시간에 굳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애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매일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차라리 목표를 하나만 정하십시오. 그 목표는 뭐냐면 서로 싸우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 울지 않고 늦지 않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다 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머 다 해주라고요 선생님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꼭 그걸 가르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목표는 하나예요. 안 싸우고 늦지 않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에는 해준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애 보고 일어나 하지 말고 엄마가 딱 일으켜서 욕실로 데리고 가서 그 진행을 빨리빨리 도와줘서 기분 좋게 해서 얼른 보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서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그다음에 손 닦는 거 스스로 하게끔 하고 양치하는 거 스스로 시키면 그 시간은 여유가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화를 덜 내죠. 이제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엄마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요. 너무 우유부단한 엄마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려면 딱 이게 걸리고 저러려면 저게 걸려서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자기 확신을 못 가져요. 이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심지어는 수능할 때요. 찍을 때도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다 알진 않잖아요. 근데 찍을 때도 내가 찍는 게 답이야 이러고 찍어야 돼요. 그래야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꼭 애들한테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그러면 고쳤어요. 나중에 선생님. 처음에 맞게 썼는데 아닌 것 같아서 고쳤다 그래요. 물론 그것도 실력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 없으면 공부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제까지 충분히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은 내 실력만큼만 발휘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을 딱 갖고 가야 되거든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는 맞아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흔들릴 때는 전문가와 의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옆집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과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아이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가르치는 와중에도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서로 움직이든가 남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동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 북으로 뛰었다 이러니까 아이도 어떻게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유부단한 엄마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이 지나치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인 엄마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에 있어서 완벽주의적인 부모의 태도, 내지는 아이도 완벽주의적인 학습 태도는요. 이게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는 끊임없이 틀려보고 틀리는 것을 교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수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했다가는 실패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인 것을 강조하면 자칫하면 아이들이 잘할 거라는 100%의 확신이 없으면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틀리는 게 맞아. 처음엔 틀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고쳐나가보자. 이렇게 다뤄야지. 야, 이건 왜 틀렸니? 어저께 다 가르쳐줬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잘하지 못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이의 공부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완벽주의면 늘 아이는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늘 100이 아니면 늘 뭔가 잘못한 것 같죠. 그래서 자신감을 잃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인 사람이라면 본인의 마음부터 좀 편안하게 지나친 긴장감을 낮추는 과정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아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저는 아이들은요 까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나치게 막 산만하고 난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명 날다람쥐.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날다람쥐 날라다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까불어야죠. 그죠? 어떻게 애들이 막 얼음 조각처럼 가만히 있고 얌전히 있고 뭐라고 하면 네 그러고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좀 까불고 이것저것 관심 두고 물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집은 너무 지나치게 아이가 까불지 못하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계속 가만히 얌전히 있으라고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러면 아이가 까불질 못합니다. 근데 이 까분다는 건 어떻게 보면 환경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대꾸를 좀 한다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도에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걸 너무 못하게 하면 예를 들어 학교에 가서 좀 드센 애가 아 비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좋게 말해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힘에서 확 밀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내지는 어려운 난관을 겪어나가는 데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내공이라고 하죠. 또 해보지 뭐. 틀리면 다시 풀지 뭐. 하면 되겠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말대꾸도 좀 하고 자기 의견, 부모하고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게 좀 해주고 어디 가면 좀 호기심에서 좀 만져도 보고 그다음에 좀 까불게 해주시는 그런 태도가 어쩌면 공부나 난관을 이겨나가는데 기본적인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애쓰는 부모들이세요. 그렇지만 내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인 내 자신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요 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좀 안 하는 걸 지켜나가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고 막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마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하실 분? 네, 어머니. 좋은 교육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딸 하나고요. 14개월 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다 보내놓고 다시 애를 키우려니까 좀 힘들어요. 큰애는 뭐 이렇게 좀 제가 너무 좀 엄하게 좀 키웠어요. 공부 위주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명령적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둘째는 좀 다르게 키워보고 싶어요. 아이가 너무 이렇게 틀에 박혀 있으니까 요즘은 뭐 놀이 교육이라고 놀이 학습 같은 걸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놀이 학습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우리 아마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의 그 의미는 아이와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아이를 수용해주고 아이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의 더 기본이 된다라는 뜻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4개월이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큰아이는 조금 엄하게 키우시고 작은 아이하고 방법을 좀 바꿔서 더 나은 방법으로 놀이를 이제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데 큰애가 참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나한테는 안 그러더니 뭐 이렇게. 첫째에 비해.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를 잘 키우려고 했던 건데 그때는 엄마도 미숙해서 이게 좋은 방법인 줄 알았다. 근데 그런데도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근데 요즘 엄마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래. 근데 너가 참 섭섭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만 너가 섭섭하기 때문에 동생한테도 엄마가 실수한 것을 그대로 다시 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래서 엄마가 방법을 좀 바꿀 건데 네가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에게도 엄마가 더 노력할 거야.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네, 그대로 기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머니. 네. 자, 또 다른 분 질문이 예. 네. 저는 지금 18개월 남녀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 아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주변 엄마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는데 딸 키우는 엄마들과 아들 키우는 엄마들 조언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아이들 교육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아우 일단 쌍둥이 그러니까 18개월이면 또 너무 힘드시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애국자세요. 예, 근데 원래 남녀가 다르죠. 그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 어린 유아기의 발달이라든가 특히 초등 저학년 때의 학습은요, 그냥 대체로 보면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부터 좌절을 먼저 겪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자가 우수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보다 언어 발달이 조금 빨리 되니까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빨리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루기가 좀 낫죠, 아이가.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보다 조금 늦는 면이 있어요. 일단 그거를 좀 편안하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력 같은 부분도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앉아있는 시간도 조금 더 짧고, 그다음에 좀 귀담아 듣는 것도 여자아이들이 좀 더 낫고, 그다음에 습득을 해서 오래 하는 것도 여자아이들이 좀 낫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초기 발달 시기의 약간의 차이일 뿐인데, 이제 이거에 너무 이제 기준을 맞춰서 남자아이가 조금 늦될 때 다그친다든가 그러면 이제 좌절을 너무 먼저 맛보게 되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먼저 운동이나 몸을 움직이는 걸 더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많이 산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힘도 여자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많이 운동장 가서 뛰고, 차라리 끝까지 하는 거를 목표를 정해놓고 엄마랑 끝까지 뛰는 걸 연습시키는 게 낫지, 그림을 끝까지 그리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어떤 아이든 그 아이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잘 관찰해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쌍둥이시니까 일이 두 배시겠어요. 화이팅이고요. 선생님, 게시판에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좀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와 평소에는 참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같이 공부할 땐 계속 부딪혀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야. 기억해. 알았지? 그런데 아이가 또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정색하고 표정이 달라지니까 아이는 의기소침해지죠. 2돌 때부터 학습지도 많이 하고 신경을 참 썼는데 아이가 못 따라가니까 너무 속상하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저는 이 들으면서 딱 2가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요, 공부는 맹수가 아닙니다. 그죠? 공부가 어찌 맹수입니까?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화를 내면 공부가 맹수 같아요. 뒷덜미를 막 물어뜯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 이러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맹수처럼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틀린 걸 잘했어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절대로 너무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되고요. 네. 또 공부는요, 어쩌면 그 과정을 견뎌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주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는데 뭐를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타 방송이지만 이제 그것처럼 어떤 것을 얻으려면 내지는 어떤 것을 익숙하게 배우려면 그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좀 끊임없는 배움인데 이 배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심과 견뎌내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부모가 고 유아기 아이 셈 가르치면서 본인이 감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사실 그것부터가 공부에서 어그러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절대 아이한테 격분하거나 화를 내는 태도로 가르치시면 공부는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를 모든 부모가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죠. 네. 근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 네. 정말 이것만큼은 꼭 명심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저도 공부 잘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공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나를 실망시키는 아이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공부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나쁜 짓 안 하고 건강하게 커주고 때로는 나한테 애교도 부리고 재롱도 부린다면 이 아이는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아이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공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일희일비를 하면서 이 아이를 나한테 실망을 주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가 조금 한글이 늦어도 셈을 조금 다른 아이보다 빨리 못 배워도 이 아이가 나한테 많은 행복을 준다면 이 아이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아이한테 너무 공부로 실망하지 마라. 네, 공부로 사는 사람들, 공부가 주가 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인구의 아주 소수이다. 결국 우리의 공부의 중요한 목표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공부의 목표이다. 그렇다면 5등을 했느냐, 15등을 했느냐, 150등을 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부모 역시 견뎌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뭘 안 해주고 있나만 생각하는 부모였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부모는 아닌가, 이 부분도 오늘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 주신 오은영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내용은요, 우리 부모 홈페이지 방송 정보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다시 보기로 한 번씩 더 강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9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